건강보험료를 낮춰준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은 보험료가 내려가도 내년 정산에서 줄어든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줄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지금 형평과 맞지 않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높은 건강보험료를 계속 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청 날짜입니다. 7월 1일에 신청하느냐, 7월 2일 이후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한 달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분이라면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꼭 알아야 할 생활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꿀단지 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7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왜 7월 1일이 중요한지, 신청한 뒤 나중에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탈락한 분은 어떻게 이의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작은 가게를 운영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매출이 크게 줄었고 결국 가게 문을 닫거나 잠시 휴업하게 됐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니 예전과 비슷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은퇴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월급이 끊겼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처럼 계약이 끝나 소득이 줄어든 분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바로 줄지 않는 걸까요?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자를 받아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건강보험료에는 매년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자료가 반영돼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는 원칙적으로 2024년 귀속 소득자료가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6년인데 지금 내는 보험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2026년에는 매출이 거의 없다면 현재 형편보다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의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줄어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현재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을 우선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지역가입자가 많이 해당하지만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월급의 소득 때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내는 분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끼거나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 감소 사유가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 사실 증명, 휴업했다면 휴업 사실 증명, 직장을 그만뒀다면 퇴직 증명서, 계약이 끝났다면 해촉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부터 준비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7월 1일이 왜 중요할까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7월에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폐업이나 휴업, 퇴직, 해촉 등 소득 감소 사유가 생기고 조건을 갖췄다면 다른 달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7월 1일부터 전년도 기속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 시점부터 실제 감소한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를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신청 날짜에 따라 조정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일이 매월 1일이면 그 달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신청해 인정받으면 7월분부터 조정될 수 있지만 7월 2일에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8월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지만 적용월은 한 달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7월 1일에 무조건 서둘러 신청부터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현재 건강보험료가 어느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어떤 소득이 반영돼 있는지, 그리고 조정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 지역 건강보험료가 어느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소득 조정정산 신청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온라인 이용이 가능한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공단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일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본인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먼저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은 보험료를 영원히 깎아주는 감면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우선 낮춰 계산한 뒤 나중에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계산하는 정산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보험료를 낮췄지만 연말까지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 실제 연간소득이 예상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했을 때 원래 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았다면 차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신청하면 무조건 이득을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실제 연간 소득에 따라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받은 뒤 새로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다시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고 계속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나중에 정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와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거나 보험료 경감, 본인 부담 상한제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혜택을 받았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자격이나 혜택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폐업했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거나 다른 곳에 취업할 계획이 있다면 예상 소득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가 내려가면서 피부양자 자격이나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에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에 언제 정산되고 제 경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조정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나 다른 혜택이 달라지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이 질문까지 해야 단순히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가는지만 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자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지역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소득 자체는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항목과 구분됩니다. 은퇴 뒤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회사가 절반 부담하던 구조가 사라지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가 함께 계산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직 보험료에 반영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때문에 올랐다고 단정하지 말고 고지서에 어떤 소득과 재산이 반영돼 있는지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탈락한 분들이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2026년 3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원금에서 한번 탈락했다고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여부와 소득 감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일반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분의 이의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7일까지입니다. 일반 신청 마감일과 이의 신청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직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분은 7월 3일까지 일반 신청을 확인해야 하고, 대상에서 빠졌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분은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자료, 폐업이나 휴업 사실증명, 퇴직이나 해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2026년 3월 건강보험료가 현재 줄어든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소득 감소 자료로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이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 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여부와 필요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낮아졌다고 해서 지원금 대상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이나 가구 구성, 2026년 3월 보험료 기준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조정만 하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는다는 말은 믿지 마시고 반드시 주민센터나 지원금 전담기관에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내는 지역 건강보험료에는 원칙적으로 2024년 소득 자료가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과거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정 신청은 7월에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준비할 수 있고 매월 1일 신청은 당월부터 적용될 수 있어 날짜가 중요합니다. 넷째, 이 제도는 영구 감면이 아닙니다. 다음 해 11월 실제 확인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보험료가 나올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고유가 피해지원금 일반 신청은 7월 3일까지이고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월 17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동 지급을 기다리지 말고 이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현재 보험료가 어느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도 몰라서 계속 많이 내는 것도 손해입니다. 반대로 정산제도를 모르고 무조건 신청했다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라는 말만 믿지 말고 현재 소득과 앞으로 생길 소득, 다음의 정산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꿀단지 데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